안녕하세요. 법선생TV의 김도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 중에서도 말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로 정해져 있고요. 이 5가지의 형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그 유언이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말과 관련되는 유언은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는 아니고요. 구수증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참여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 구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 구수증서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수를 해야만 합니다. 이 구수란 게 과연 어떤 뜻일까요? 이 구수는 한자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말로써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마지막 죽기 전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혹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자신의 유언의 취지를 말로써 전달을 하는 건데요. 그것을 법적으로 구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수는 본인이 말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말로 전달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것 때문에 조금 논의가 또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언을 할 당시에 그 유언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위암으로 인해 그리고 고령으로 인해 본인의 거동이 불편하였고 말조차 하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 한 명이 어떤 쪽지를 변호사에게 전달을 했고 그 변호사가 그 쪽지에 기해서 유언자를 찾아와 유언자에게 이렇게 유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그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했던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과연 구수가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수는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이 고개를 끄덕거린 것이 과연 구수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린 것, 즉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 유언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유언이 무효가 된다면 그 유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요. 그 유언자가 아무리 세세하게 그 본인의 상속 재산을 나누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모두 무효가 되고 결국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법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판례를 보시면요. 비슷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유언자가 본인의 유언 내용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찾아와서 사전에 전달받은 질문지에 따라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거기에 대한 끄덕 이런 정도의 대답을 한 사안이었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그 쪽지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서 유언의 취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담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질문지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언자의 실질적인 유언의 취지를 담은 것이다. 즉 유언자가 직접 본인이 말로 한 것과 똑같은 취지다라고 판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같은 사안인데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결국 그 유언이 과연 유언자의 진의를 담고 있느냐, 진정한 의사를 담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언자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공정증서나 아니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실 경우에는 꼭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유언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유언을 말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유언에 대해 공정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선생TV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